13강 8번의 요지는 뭐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모르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거니까 당연히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게 당연히 청중이나 관객의 관심을 붙들고 그렇지?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게 본질이지. 근데 그게 어떤 정치적이거나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뭔가 예를 들어 그 지금 개봉 중인가? 개봉했나 모르겠는데 개봉이 끝나나 모르겠는데 다음 소희라는 영화 알아? 오, 무슨 영화야? 그 소희라는 여자애가 그 상담원 진짜 하려고 이제 실습해본 그런 데가 그런 험한 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로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결국 자살을 했는데 그 죽음에 의해서 레드나가 연기한 형사가 그 학교 찾아가서 실세 파헤치고 왜 죽었는지. 오, 넌 내가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오늘 가장 논리 정연하고 되게 이렇게 가장 너 이렇게 요약을 잘해. 깜짝 놀랐네. 너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오, 우리 박지민 이야기꾼인데. 오, 핵심만 내가 더 이상 살 붙일 게 없네. 보면 한마디로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실업계 친구들은 보통 이제 그 고3 때 실습 같은 거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게 의무적으로 실습을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 실습생을 받는 회사에서 그 실습생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지 뭐. 왜냐면 싫어도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거의 노예처럼 부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건 이제 단순하게 관객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뭔가 어떤 이제 좀 안 된다. 좀 제도를 바꿔야 된다. 우리 사회에 좀 변화나 어떤 시민들의 인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뭐 그런 의도가 좀 있잖아. 보면 그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엔터테인먼트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이 본질이지만 근데 어떤 정치적 교육적 의도 물론 그 의도가 뭐 나쁜 의도는 아니지. 물론 이제 옛날에 그 독재자들은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는 그냥 뭐 그런 영화들도 만들기도 했지만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 어떤 정치적 교육적 목적 그리고 어떤 설득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별로 이렇게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derives from 뭐뭐로부터 유래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라틴어 테네르 뭐 테네레 하여튼 뭐 이 라틴어 저 단어로부터 유래한 거래. 저 단어로부터 뭐 형태는 좀 많이 다르네. 엔터 뭐 테네 테 약간 근데 컴마 위치니까 오늘도 엔드이시네. 그리고 이 테넬의 하여튼 이 단어는 의미한대. 이게 뭐를 의미하냐? To hold 뭔가를 붙잡는 거래. 그리고 keep, steady, busy 뭔가 이렇게 steady 꾸준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거야. 그리고 꾸준히 바쁘게 하는 거야. 그치? 관객을 바쁘게 해야지. 관객을 한가하게 하면 관객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쏠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TV라고 한다면 화면에 고정시켜 놔야 될 거 아니야. 붙잡아 놔야지. 그래야 광고까지 보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재미있게 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테네르로부터 유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붙잡고 꾸준하고 바쁜 것을 유지하며 재미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돈을
번다는 개념. 뭐 함으로써? 관객들을 요거하게 함으로써요. 그러니까 관객들을 일단 뭔가에 이렇게 안정되고, 그치? 관객이 불안하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없겠지. 이렇게 마치 그 소파에 편안히 누워서 TV를 보려고 하려면 안정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정되고, 그리고 관객을 뭔가에 바쁘고, 그러면서 뭔가 재미난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번다는 개념은, 이게 주어야. 그러면 3인칭 단수니까 remained가 될 거야. 관객을 안정되거나 뭔가에 이렇게 분주하거나 뭔가 즐거운 마음을 유지시킴으로써 돈을 번다는 그 개념이 remained center, 중심, 가장 중요한 상태로 남아있다. to those, 그 사람들에게. 무슨 사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같은 것도 쉴 새 없이 자꾸. 그리고 요즘은 자막 같은 거 정말 많이 쓰지요. 자막 같은 걸 계속 해야지 계속 시선이 거기에 꽂히지. 이제 계속 그 자막이 떴다가 사라졌다, 떴다 사라졌다 하니까 계속. 그래서 무슨 지금도 그런 거 있나? 음악 중심? 그런 프로 있나? 그러고 보면은 그 빠른 랩의 옆에 가사가 다 나오지요. 거의 노래 가사 다 나오잖아. 왜? 시청자를 열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바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 다음. 미디어 종사자는 그때 엔터테인먼트를 정의한다.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를 삐리리로서 정의합니다. 규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엔터테인먼트를 정의하는고 하면 어떤 하나의 물질이나 재료로서. 그러면 어떤 재료냐? 청중의 관심을 붙잡는 일단 청중의 관심을 잡아야지. 그래. 일단. 그리고 leaves agreeable feelings. 기분 좋은 뭔가 동의할 수가 있어. 흔쾌히 콜. 그래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을 남기는 재료. 그 다음에 뭐뭐하는 대조적으로. 도전하는 그들 스스로와 세계에 그들의 관점에 도전하는 어. 그러니까 청중들의 어떤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붙잡고 남기는 그런 재료로서 엔터테인먼트를 정의합니다. 뭐와는 반대로 그들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도전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TV를 보다가 기분이 나빠. 저것들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채널을 확 돌려버리잖아. 가끔 그런 거 보면. 그러면 안 되지.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송을 내보내면 망하지. 시청률 떨어지는 소리 뚝뚝뚝뚝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들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도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청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린 연예인들은 출연을 안 시키지. 왜?
그런 애 출연시켰다가는 여기 보면 당연히 이제 어떤 그 견해에 도전하잖아. 이 보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절대 중립을 지키려고 하잖아. 이렇게 한쪽 했다가는 당연히 그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들의 견해에 도전을 하겠지. 도전한다는 말은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겠지. 그런 것과는 반대로 청중들에게 기분 좋은 감정을 남기는 재료, 그것이 바로 엔터테인먼트다. 그냥 보면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쁘고 키 크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지. 보면 흐뭇해지잖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연이의 이상형 잘생긴 남자들이 마구마구 나오잖아.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좀 비현실적인 어떤 외모와 어떤 이런 몸매 뭐 이런 거를 가진 그런 거 있잖아. 왜 특히 뭐 아니 여자 연예인들은 왜 프로필 보면 하나같이 다 168에 44kg야. 뭐 진짜 뭐 내 현실에서는 한 명도 안 보이는데 뭐 보면 다 뭐 진짜 다 뭐 그래 뭐 진짜 뭐 허리 22 막 진짜. 또 이번에 그 뭐지 그거 더 글로리의 박연진도 와 허리 저게 사람 허리야 할 정도로 어떻게 허리가 저러냐. 물론 내가 드라마에 집중 안 하고 몸매를 봤다는 건 아니고 잠깐 순간적으로 이제 비현실적인 몸매 같다 보면 그런 기분 좋은 감정을 남기는 재료, 그것이 바로 엔터테인먼트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짜증나고 기분 나빴던 것들도 잠시나마 방송을 보면서 그 마음을 좀 풀어라. 현실에 스트레스를 푸시라. 그런 재료로서 엔터테인먼트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오디언스랑 엔드 사이에 어텐션 빠졌어요. 뭐 같다고? 어텐션. 어텐션? 어쩐지 뭔가 소유격인데 뭔가 이상하더라. 그래서 그 청중의 관심을 붙잡아서 기분 좋은 감정을 남기는 재료.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이 내용이 확 바뀌어. 여기까지의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이야. 여기까지. 요게 본질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뭐를 의미하지는 않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거 뭔데? 인포메이션의 동사야. 그럼 뭐겠어? 정보를 주다, 알리다. 정보를 주거나 또는 설득을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머문다. 그러니까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은 일단 즐겁게 하는 건데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잖아. 이게 내가 보기에 이 글은 요약 같은 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그러면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은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정보 제공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기억을 해두면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야. 분명히 한 문장 요약은 분명히 내가 지금 말한 거기서 크게 안 바뀌어.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은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정보 제공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주간 동용이니까 여기까지겠네. 엔터테인먼트 영화에 분류되는 많은 영화. categorize 분류하다. 그러면 분류되는 많은 영화들, 분류되는 엔터테인먼트 하에서, 그러니까 원래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카테고리잖아. 그리고 이 밑에 또 카테고리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밑에 요거 밑에 요거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분류를 쭉 하다 보면 그들의 production firms, 그러면 제작 회사, 제작사, 그것이 방송국일 수도 있고 영화사일 수도 있고 뭐 하겠지 뭐. 그들의 제작사에 의해서 엔터테인먼트라고 분류되는 많은 영화들이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면 그동안 쭉 쓰여져 왔고 쭉 제작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류는 분명히 엔터테인먼트야. 근데 쓰여져 왔고 제작되어져 왔습니다. 뭐와 함께? 어떤 의도와 함께. 어떤 의도냐? 정치적 관점. 뭔가 정치적 포인트, 정치적 논점, 정치적 요점을 만들려는 의도. 또는 이번에는 교육적인 논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거. The day after tomorrow. 시리아나. 그 시리아나는 그 뭐 그런 영화였어. 약간 좀 이렇게 미국을 좀 이렇게 좀 비판하는 영화인데, 예를 들어 미국은 민주주의자 자본주의잖아. 근데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미국은 뭘 택할까? 자본주의겠지. 돈. 자본의 논리가 워낙 강하니까. 이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 그리고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 맡았던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그 다이아몬드가 많이 이렇게 채굴이 돼. 그게 상당한 돈벌이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목숨을 잃었어. 왜냐하면 그걸 차지하기 위한 반란이 일어나, 쿠데타가 일어나. 또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면 또 그 반대 세력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또 잡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뭐 납치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네 막 그 군인으로 막 그 어린 아이들한테 막 총 쥐어주고 쏘라고 막 만들고, 막 한 명이라도 군인이 더 필요하니까 막. 그래서 붙은 이름이 정말 피의 다이아몬드야.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목숨을 잃고 했거든. 그거를 고발하는 영화야. 그래서 이 영화 보고 그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난 더 이상 다이아몬드 반지나 목걸이를 구입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 약간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이면서 뭔가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교육적인 목적. 신들러 리스트는 혹시 알아? 그 히틀러 당시에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독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군수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가스실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태인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막 군인들한테 돈 매겨가면서 이렇게 사와.
사와서 막 그 공장에서 막 일 시킨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한 명 구하고 한 명 구하고 나중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래서 한 명의 유태인이랑 더 구하려고 끌려가는 유태인들을 막 이렇게 사고 해가지고 몇천 명이라더라. 하여튼 몇천 명을 구해. 그게 이제 그 신들러가 구한 사람들의 명단. 그래서 이게 신들러 리스트야.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 상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영화 알지? 테이큰. 딸 구하는 영화 있잖아. 그 테이큰의 리암 니슨이 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의 맨 마지막에 이 사람 덕분에 목숨을 건진 유태인들. 그 유태인이 그 신들러의 무덤으로 이렇게 수백 명이 걸어가는 게 이제 내 영화의 실제 정말 이 사람 덕분에 목숨을 건진 유태인들, 거의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신들러의 무덤으로 이렇게 다 함께 쭉 행진하는 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굉장히 보면서 이렇게 어떤 교육적인, 물론 영화적인 재미도 좀 있어. 영화적인 재미도 있고, 뭐 크래시나 뭐 이런 영화들이나 되게 어떤 교육적으로 유익한 영화들도 있잖아. 재미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교육적인 의미도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많은 영화들이 그동안 쓰여져 왔고 제작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이 다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는 된단 말이야. 분류는. 근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동안 만들어져 왔다. 그래서 뭐 할 때? 근데 봐. 도우가 이렇게 컴마 사이에 혼자 나오면 그러나 그러나 미디어 종사자들이 이거 여기 라벨 동사야 동사. 라벨 어떤 꼬리표를 붙이거나 뭐 여기서 라벨은 뭐 아까 얘기한 뭐 분류하거나 미디어 종사자들이 어떤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제작물, 그게 뭐 영화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큐멘터리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무슨 뭐 아니면 뭐 음반 음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뮤지컬일 수도 있고, 그 미디어 종사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제작물을 엔터테인먼트라고 라벨을 붙여. 이거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라고 라벨을 붙여서 제공을 해. 물론 실제로 라벨을 붙이지 않겠지만 자기들이 만든 제작물을 엔터테인먼트라고 라벨을 붙이다. 사실 여기서의 의미는 콜 하면 제일 만만해. 자기들이 만든 제작물을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를 때 그들은 청중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냐? 그들의 주된 관심은 enjoyment. 즐거움에 있다. 저희들의 주된 관심은 여러분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 게 저희들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 어떤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놓고 저희 영화는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꼭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관객이 누가 보겠어. 보면 저희 영화 재밌어요. 그럼 보시면 아마 이렇게 그 좋은 기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저희 영화는 설득이 목적이에요. 당신들을 설득하는 게 우리 영화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누가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제작물을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를 때 그들은 청중들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저희의 주된 관심은 정치, 교육이 아니라 즐거움에 있다. 그 어떤 다른 메시지, 포함될지도 모르는 다른 메시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다른 메시지는 정치나 교육이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주된 관심은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걸 그들의 관객 청중들에게 신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딱 나왔지? 보면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은 즐거움. 하지만 정치나 교육처럼 정보 제공이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